볼보 S60 B5입니다. 외관에서 큰 변화는 없고 그릴의 디테일, 범퍼 하단부 그리고 휠 정도가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워낙 잘 나왔던 모델이고 디자인 자체가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델이죠. 볼보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거나 오너분이 아니시라면 그릴의 디테일 변화는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입체감이 훨씬 더 배가 되어 있습니다. 토르 망치를 연상시키는 DRL 덕분에 패밀리룩을 조금 더 굳건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60부터 S90 그리고 XC 시리즈까지 두루두루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컨셉에 맞게 조금씩 차별화되는 점이 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 쪽에 간접 조명 적극적인 편이고요. 화려한 세리머니는 없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오레포스의 기어 너브는 너무 반갑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는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LED 헤드램프는 볼보가 유럽에서 만든 차량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밝고 그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너무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좌우로 움직이는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상하향의 변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헤드램프의 유연성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조사각에 따라서 유연하게 좌우측 램프가 움직여주기도 하지만 작게 마련되어 있는 코너링 램프도 생각보다 밝은 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비상등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풀 LED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라고 해서 볼보만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밝은 헤드라이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브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실내에서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250마력, 토크는 35.7kg/S입니다. 전기 모터는 10kW에 약 4.1kg/S의 힘을 내고요. 자동 8단이고 전륜구동이죠. 워셔액은 노즐이 와이퍼 암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와이퍼 끝부분에서 같이 분사되는 형태죠. 본넷 오픈 각도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이 좋고요. 전륜구동 세단이지만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은 실제보다도 더 짧아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휠베이스도 넉넉하고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전륜이 아니라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프로포션 아주 좋습니다. 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입니다. 관리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죠?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고요. 별도의 기교를 부르지 않고 라인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측면에서의 라인도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깥쪽 미러는 A필러 끝쪽에 위치하지 않고 도어 쪽에 깃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클래식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유리의 몰딩 부분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고급감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캡니스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후측면 바디라인에서는 전면부보다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좋습니다. 테일라이트의 기본 형상은 S90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후면부의 안정감은 전륜이지만 스포티한 세단의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90에 비해서 조금 더 비례감 같은 것들은 아쉽기는 한데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은 S6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별도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트렁크 리드 부분이 날렵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운포스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크롬으로 라인을 덧댄 거 이외에는 큰 기교는 부리지 않았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운전석 뒤쪽 바닥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살짝 누르면 텐션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요.
공간 자체는 전륜구동 차량, 유럽에서 나온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전륜구동 세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살짝 아쉬운 거는 사실이고요. 측면에 약간의 홈이 파여 있어서 조금 더 수납을 할 수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도 이렇게 뒤쪽 측면도 보시면은 홈이 파여 있어서 물건을 조금 더 수납할 수가 있고요. 패키징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꼼꼼한 편입니다. 바닥도 들어 올려 보면 조금 더 꼼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측면에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잘 짜놨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라든가 소음 진동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펑크 수리 킷 꼼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도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안쪽에 손잡이는 지금 약간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조수석 뒤쪽으로는 있고요.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으로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한쪽에만 손잡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금속하고 가죽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측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물론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체나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절한 두께 확보해주고 있고요. 여닫았을 때는 굉장히 좀 든든한 맛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좀 심심하게 가져가지 않고 밝은 베이지 톤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산뜻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실내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 좋고요.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제법 괜찮은 편이라서 답답함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충분히 하늘의 그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도어부터 살펴보면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고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W고요.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기본 채택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볼보라고 레터링도 되어 있고요. 시트는 동급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장 길이 조절하고 마사지 기능, 통풍하고 열선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드레스트가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편했는데 일부 사용자분들에게서는 약간 내 체형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체급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측면에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볼보가 패키징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풋레스트 길이나 폭 적절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 측면에 레버가 있어서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트렁크고 버튼 누르면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랑 여러가지 소재들이 지금 여기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커 타입인데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 이제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초기 시동 시에 PHEV나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개입이 먼저 선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엔진이 조금 덜 피곤하다? 피로감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클러스터는 최근 볼보 차량들, 티메이 인포테인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볼보 차량들과 같은 형태에 띄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합니다. 기존의 그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전자식 계기판이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티메이 민포가 거의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사용하기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클러스터 안에서 저렇게 지도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HUD는 크기나 폰트, 해상도 같은 것들 모두 다 나쁘지 않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셨던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음성 명령 같은 것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스틱 스위치들도 잘 보시면 볼보가 참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 받고요. 라이트는 오토 모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와이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 스피커도 갖추고 있죠. 1100W로 알고 있거든요. BMW 사운드 시스템 1100W 들어가 있고, AVN이 9인치인데 세로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팀의 빈포, 플러 서비스라든가 누구 오토 같은 것들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또 한동안은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의 인포테인먼트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이 UI 같은 부분이 참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볼보에서 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뭐 95%일까요? 90% 이상 다 걸러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신경을 참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후진했을 때 후방 카메라, 요게 조금 저는 불편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360도 눌러야지만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데, 이걸 기본 세팅을 제가 못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진을 넣으면 일단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지금 광각 부분이, 요 위쪽 광각 부분이 앞에 이 사물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왜곡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아주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물리키는 여기서 요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누르면 이렇게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볼륨이 예전에는 좀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웠는데 이제는 적절한 것 같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자한테 가깝게 있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국내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요 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오레포스 기어 노브는 크리스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쇼타입이죠. 굉장히 작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커버링이 쭉 다 가능하고, 나무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소재 정말 좋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뒤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하고 두 개 크기 똑같고요. 암레스트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디자인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쪽에 공간은 적절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USB 단자는 지금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요. 이 앞쪽에 두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이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를 잘 해놔서 고급스럽고, 마감이 참, 전체적으로 하여튼 마감이 되게 꼼꼼한 것 같아요. 공간에 아쉬움도 없습니다. 선바이저는 클립 있고요. 조명은 한쪽에만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거울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터치 타입으로 LED 실내 조명 터치 타입이고, SOS 콜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거든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밀면 썬루프가 작동이 되는데, 글라스 부분하고 이너 커튼도 다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푸시 타입 버튼이나 이렇게 레버를 형태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훨씬 더 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볼보 차량들 대부분이 요 실내 미러를 갖추고 있는데, 테두리 부분이 얇으면서도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훨씬 더 시원하고 넓어 보이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고 끝까지 안 내려가고 살짝 남기는 하네요. 디자인은 앞쪽과 같고요. 맥포켓 크기도 적절하죠. 바닥이 약간 파여 있고 가운데 턱은 조금 있거든요. 턱은 조금 있는데 바닥이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발 공간에서 아쉬움은 없고, 다만 이제 완전히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 아랫부분하고의 이 높이가 조금만 더 확보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등받이가 살짝 서 있는 편이죠, 각도가. 근데 쿠션감이나 가죽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저는 헤드레스트가 너무 작고 딱딱해가지고 저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겨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 평상시에는 암레스트 기능만 하고 필요할 때만 컵홀더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거 배려 굉장히 좋고요. 타고 내리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뒤쪽도 공조장치가 좌우 쪽 온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열선은 3단으로 조절되고요. 바람의 세기는 일정하게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양쪽을 다 컨트롤하는 거고, 온도만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개별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점. 에어벤트 가운데 있고, 특이하게 비필로 요 기둥
가운데 기둥 쪽에도 에어벤트를 이렇게 딱 갖춰 놓고 있습니다. 센스가 참 좋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놨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오기도 했죠. 근데 정말 디자인 하나 이렇게 잘 해두면은 여러 차종들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볼보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차량 크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작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도 부족함은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 딱 앉았을 때 뭐라 그럴까요? 기성복보다는 나한테 맞춤형 옷을 맞춰서 입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온전히 내 것을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차량의 크기가 참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이 하이브리드이긴 합니다만은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연비는 북한 연비 기준으로 11.6, 도심에서는 10km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0% 도심 주행에서는 약 9.2에서 10.1, 10km 약간 넘기는 그 정도 수준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으로 연비에 정말 신경 쓰고 운전을 했다라고 치면은 16.3까지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조건에서 제한된 구간에서 기록된 연비기는 한데, 공인연비에서 제시를 하는 14에서 15 정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은 볼보 X60 B5 모델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모멘텀하고 인스크리션 이렇게 트림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얼티메이트라고 해서 5,610만 원인가요?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트림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S60 B5는 얼티메이트 딱 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니까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추가적인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차량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면은 지금 3차선까지는 안 넘어가고요. 2차선 중반 정도에서 차량이 휙 돌아 나가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크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하를 걸어주다 보니까 그 부하 걸리는 부분만큼 브레이크에서 조금 덜 피로감을 느끼고 브레이크가 내구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차량을 한 1, 2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한 3만 킬로, 4만 킬로 타고 브레이크도 좀 교환해보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감상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 이 배터리 모양이 있는데 저 부분에 회생제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 충전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티맵 인포테인먼트는 정말 좋아하는데, 클러스터 자체는 티맵 인포가 적용되기 이전에 볼보 오리지널 그 디자인을 좀 유지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티맵 인포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2실린더 타입으로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볼보 차량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볼보 차량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볼보에서 처음 나왔던 그 오리지널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준 속도 구현이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묵직하면서도 힘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특히나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X형대를 넘어서 Y형대까지 꾸준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좋고요. 조향의 안정감 같은 것들,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안정감도
상당히 수준 높은 편입니다. 이 차 어떻게 보면 전륜구동 세단 중에서는 숨은 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량은 분명히 전륜구동인데요. 이 차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면 마치 균형이 아주 잘 잡힌 후륜구동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특히나 차선 변경이라든가 코너링 같은 거 급격하게 가져가 보면은, 물론 이제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이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후륜구동 차량 보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250마력의 토크 30대 중반, 35.7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나 무게를 감안을 해보면 절대 부족한 힘은 아닙니다. 차고 넘친다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힘에 있어서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노면이 조금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도 잘 걸러주는 편의 토크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약간 단단한 느낌? 튄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단단한 느낌들이 들어서 개인차가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의 그 특이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유연하면서도 아주 잘 대응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 소비자분들의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은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볼보가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수입 제조사 중에서는 탑3 안에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연하면서도 안정감 있고, 또 차선 유지, 특히 가운데를 이렇게 딱 유지하면서 코너링을 쭉 돌아나가는 이런 그 능력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지금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단계마다의 이 구분도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요. 신뢰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이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써 목적지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용하기에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팀의 인포테인먼트의 이 UX UI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사용할 때 편리함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유리 덕분에 완전히 큰 중대형 세단으로 가지 않는 컴팩트한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음하고 진동 수준, 특히나 이 소음 억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풍절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에 세그먼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경우는 여느 중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코너링은 제법 날카로운 편에 속하고요. 차량을 한계치로 몰아붙여봐도 와인딩 로드에서의 이 반응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포티 드라이빙,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그래도 컨셉상 조금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티맵을 사용할 때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을 표시해줘서 저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 기기나 최신 IT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안내할 때 굉장히 좋게 다가올 것 같고요. 부담감 없이요. 그리고 화면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클러스터에 보여주죠. AVN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HUD에도 띄워주기 때문에 기기에 좀 덜 익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행길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볼보 하면 또 사운드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운전하면서 같은 영상 장비로 음향이 전달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이 느낌, 제가 느끼는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드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고음, 중음, 저음대의 이 해상도가 너무너무 좋고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표현은 똑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 다른 차량들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지금 볼보를 시승하게 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사운드 시스템은 다르다. 그리고 동급에서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이 퀄리티가 좋은 음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드리고 또 전달 드려보고 싶습니다. 8단 자동기어는 이 단계마다의 구분도 명확한 편이고요. 특히나 이 5단에서 7단 여기가 되게 요 구간이 되게 재미있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킥다운 했을 때도 제법 좀 움찔움찔하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충격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패드시프트 8단 정도고 컴팩트 세단에서 250마력 정도면은 파워트레인의 힘이 부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좀 세분화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잘 좀 살려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볼보 차량들 특히나 이 팀앱 인포테인먼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전자가 조금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게 메뉴를 좀 구성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배기음은 특별히 도드라지는 거는 없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특유의 느낌들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방음 같은 MVH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 상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고RPM으로 조금 달려보면은 차량을 좀 고속으로 몰아붙여 보면은 나름 또 경쾌한 느낌들이 매력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담력이 초반부터 일정하고 꾸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한테는 든든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또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 바깥쪽 거울이 A필러 끝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어에 이렇게 깃발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요만큼의 시야 확보가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A필러가 비둥이 좀 두툼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답답할 수도 있는데 미러가 A필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어 쪽에 깃발 타입으로 딱 있으니까 이 정도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답답하게끔 시야를 잘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 자체는 그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러의 광각 처리를 적절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뒤쪽 후측병 모니터링을 할 때 조금 시원시원한 시야를 잘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볼보 시트 자체가 앉아보면은 정말 편안합니다. 특히나 이 등받이, 허리를 아주 잘 받쳐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차량들과의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 이 마사지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시트의 마사지 같은 경우는 만족도 너무 좋고요. 그냥 간질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좀 꾹꾹 마사지를 해주니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또 피로도를 낮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이상 볼보 S60 B5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